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결국에는 이 보수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걸려 있는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걸고 있는 중입니다. 꽤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낸 거로 생각하는데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참 국민의힘이 뭔가 그동안 굉장히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다가 갈등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추락을 하다가 그걸 멈추고 반등을 시작한 상황이고 날개가 있더라고요. 추락하는 게. 그렇죠.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15% 이상 결과가 나오는 이제 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도 1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야권 단일화가 이슈가 된 상황이고, 근데 또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좀 35에서 37, 8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인데 물론 일부 조사는 40%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소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되게 방정식이 복잡하긴 한데 저는 지금 이 3명 중에 결국 마지막에 3월 9일에 웃을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알 수 없죠. 지금 누가 대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맞춘다면 돗자리 까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D57일. 근데 보니까 2달이나 남은 것 같기도 해요. 2달이면 우리나라에서 별별 일이 다 생기고요. 아마 대선판을 한 3번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최승현 의원은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뭐 급 반등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냥 하락세가 멈췄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던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3, 4일에서 4, 5일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봉합되는 그 시점, 시점을 포함해서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들은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지 못하는 결과였는데 목요일이었죠, 그게. 그렇죠. 마지막 밤 1월 6일. 목요일 밤에 봉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조사한 이제 결과들이 오늘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오늘 조사한 그러니까 뭐 7일, 8일 뭐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토일 조사한 결과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나왔는데 이런 결과들에서는 이제 윤 후보가 확실히 좀 반등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나 20, 30대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선거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주말 사이에 달라진 것이 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랄지 그 다음에 병사들 200만 원씩 월급 주자 그 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관련 공약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만한 공약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거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말 이대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녀들은 그럼 반발 안 해요? 근데 이대녀들도 좀 반발을 일부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여성가족부 문제는 이 이대남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비해서 이대녀들은 약간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중적 행태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은 그 정권 관련된 일들이라면 이 사실은 그 박원순 전 시장이나 그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이나 그다음에 뭐 더 멀리 올라가자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런 분들, 이게 민주당의 이 권력자들의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좀 비겁한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대녀들이 여가부 폐지란 어떤 이 선언적 문구에 대해서 굳이 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단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가부를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여가부의 행태를 볼 때. 지금 보면 그럼 2030에서 지지율이 윤석열에서 떠났던 지지율이 다시 조금 돌아왔다. 그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영남권인데 이 TK, PK 이쪽도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여기도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TK나 PK에서도 TK나 PK는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인물보다는 역시 구도를 보는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이제 올인을 하는 이제 쪽인데 뭐 PK가 TK보다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 PK도 역시 이 보수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부 안 보다가 그렇죠. 안 보다가 보기 시작.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안철수가 얘기하는 정책이나 비전이 굉장히 합리적이네, 얘기되네. 그리고 안철수가 그동안 중간지대에서 뭐 고생 많이 했지, 10년 동안. 그리고 그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도왔잖아요. 도왔다. 네. 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TK, PK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제 비율이 좀 생겨난 건 맞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깨끗해. 나 이제 깨끗한 가족 보고 싶어. 그렇죠. 이거 가족들 더티한 논란 싫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사실 그동안 왜 우리 그 보통 인터넷에 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어날 때는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뭐 추미애 윤석열 이런 식으로 갈등이 붙었을 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좋아하는 뉴스 사이트는 오히려 그때는 오는 사람이 줄었다가 그렇죠. 뭔가 좀 잘 되는 분위기가 되면 또 다시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런 거 너무 막 문제가 터지면 저희 유튜브 잘 안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희 2명의 부산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 봉합된 이후에 분위기 좀 좋아졌어. 그래서 욕 좀 덜 하더라. 확실히 좀 분위기 나아졌다라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한 분은 오늘 본회의 끝나고 지금 바로 부산 내려간다 나는. 지금 부산 분위기 아직도 안 좋다. 돌아온 거 아직 아니다. 가서 열심히 갈아야 된다. 사람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TK보다는 PK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멀어서 그런가요? 글쎄요. 그 두 번째 의원님이 자세가 됐네요.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원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가 안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분은 거의 지역에 지금 계신데요. 그래요?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그럼 혹시 이 안철수로 갔던 한 15%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좀 백해서 돌아오면은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론조사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요. 15%까지 올라갔다 갤럽에서 오늘 조사 12%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 13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것 같긴 한데 확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안철수에 대한 지지층도 상당히 견고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3강을 주장하는 이유잖아요. 아직 3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3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가 다자 대결을 했을 때 비슷한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은 2강 1중이라고 봐야 하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매니아가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매니아가 다시 생겼고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가 당 내분으로 또 사실은 본인의 어떤 결정장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선대위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파국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안철수 매니아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심상정 후보랑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보다 조금 앞서는 수준으로 이제 선거를 진행해 나갔을 텐데 이제 그 논란의 3% 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분이 굉장히 커지니까 3% TV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 이 장면 1시간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제가 오늘 체크해 보니까 거의 한 160, 170만쯤 되더라고요. 많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10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의 세계도 이제 나름 잘 알고 그다음에 어쨌든 의사에다가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적합한 지도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겨난 건 맞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희도 출연해갖고 그때 그 백신 얘기도 하고 IT 얘기, 4차 산업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한 20% 정도 결국 20%. 2위로 가다가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한테 밀려났죠. 그렇죠. 보수층한테 외면당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20% 정도는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약간 안철수 후보가 뭔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때의 정치적 환경이 그때는 문재인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라서 그렇죠. 문재인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대항마로 선택한 게 안철수 후보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매니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안철수한테 몰아주자라는 보수 진영의 어떤 표심이 네. 한꺼번에 쏠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홍준표 후보한테 그렇죠. 보수층이 다 안 갔어요. 5%가 6%밖에 네. 안 갔어요. 처음에 네. 홍준표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40% 안팎에서 대등한 네. 대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MB 아바타입니까? 이 네. 토론회 발언으로 이제 그때 추락이 시작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20%가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아주 최대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최대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글쎄요. 그때 사실은 그때 여론조사 상황에서. 때 네. 거의 40% 가까이 육박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확실히 거의, 위협을 했습니다. 거의 막 역전 같았습니다. 직전까지 네네.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 때문에 물론 뭐 그렇죠. 아바타 발언 네, 때문에 네, 떨어지긴 네. 했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의외의 게 있어요. 자, 안철수, 윤석열 합치면 몇 프로죠? 거의 44%, 예. 43%가 넘죠. 그렇죠. 53%가 넘죠. 53%. 네. 예. 저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합쳐서. 그렇죠. 보통 합치면은 40% 초반 되거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합치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거의 없던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 옛날에 정권 교체 여론보다 합이 훨씬 적었는데 굉장히 올라갔다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죠. 네. 어쨌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1등이고 30%대가 있고 예, 예. 안철수 후보 15%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35가 안 되는 수치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선 처음 보는 건데 좀 더 예. 윤석열 후보가 선전한 결과.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긴 뭐 한데 50% 가까이 가요, 지금 네, 보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뭐 조금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지만 네. 온전하게 어쨌든 두 사람의 하고 후보에게로 가는 있는 경향이 거죠. 있다. 네, 근데 네. 이게 이 조사만 이런 거지 앞으로도 이런 조사가 나온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단정하기 좀 네. 어렵다 그러나.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들도 몇 개 봤는데 합을 보니까 50% 육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40%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볼 때는 이번에 이 사태를 안철수의 부상을 겪으면서 네. 안철수 쪽으로 중도층도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지금. 수 있을 것 부동층이 같아요. 많았었거든요. 부동층이 사실은 줄었다는 예, 느낌이 그 들어요. 부동층이 줄면서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로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빠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빠진 사람들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부동층들이 정말 계속 많았거든요. 네.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면서 네. 거기서 안철수 후보로 가자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긴 했지만 지난 연말에 그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상황이 사실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지치고 실망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많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 작년에 선대위 울산 회동 이후 네. 선대위가 출범하는 줄 알았으나 거의 한 달 동안 뭐 맞아요. 재기능을 한 게 그렇죠.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지친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길게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지지율 박스권에 갇힐 경우에 네. 근데 윤하고 안은 각자 약진해서 윤은 빠졌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안은 완전히 새로운 지지율을 얻고 있고 이런 맞습니다. 게 합쳐지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합쳐진다고 한다면. 그렇죠. 안 합쳐진다면 해볼 만한데 그렇죠. 합쳐지면 이건 뭐 완전 정권 교체 이론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지지율은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봤던 것보다 그 윤 후보 지지율이 좀 낮은 낮죠. 편이죠. 예. 네. 그런데 합치면은 50%예요. 네.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의외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막 이게 야 신난다 저기 저 집안 망했네 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이 뭐야 나는 그대로인데 왜 안철수만 올라갔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난주에 탈모 뭐 캠페인 등등 꽤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낸 걸로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죠. 다른 조사도 추후에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참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탈모는 재미있지만 네. 사실 그게 대통령을 뽑는데 그렇게 아주 여론을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그렇죠.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네. 찬반이 또 반반이더라고요. 네.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네. 대해서. 그것보다 중요하고 네. 중한 병들도 그렇기도 많으니까. 하고 이게 예, 예. 열광적인 반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예, 예. 표로까지 확실하게 이어졌는지 그렇죠. 잘 그런 모르겠어요. 실속은 없었던 네. 거죠. 예. 그리고 워낙 이게 좀 포퓰리즘적이다 보니까 탈모에 이제 뭐 그다음에 무슨 별별 걸 다 임플란트까지 뭐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좀 희화화된 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근데 또 어쨌든 이제 제1야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면
그걸 반박하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 비슷한 공약을 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뭐 얼마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애 낳으면 100만 원씩 주겠다. 뭐 네. 아니 근데 그거를 빵빵 쳐주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또 윤 후보는 잘 안 건드리고 네. 이 후보의 포퓰리즘을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냉철한 안철수가 막 지적을 하니까 네. 약간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었지라고 깨달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 협공당하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협공의 국면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내부 갈등을 다 정리하고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이 심각한 위기 의식을 절감한 것은 맞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다. 네. 이 정도는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정책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말 실수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가 네. 의외의 뇌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꼭 무슨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 의외는 하여튼 아니죠. 그쪽도 조마조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그거는 네. 말 실수와 네. 김건희 씨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고 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두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